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7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이 국장님, 네. 지금 국민의힘은 7.23 전대를 앞두고 4명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 투구, 네. 진흙탕 개싸움이 아주 전입 가경으로 치달아가는 것 그렇습니다. 같습니다. 네네. 특히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, 이른바 익십 예. 논란이 지금 정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 이슈가 되고 네,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한동훈 후보 측이라든가 친윤 측에서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온 것 아니었겠습니까? 일단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본다면 둘 중에 한쪽에서 깠겠죠.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한동훈 대세론을 꺾겠다고 나왔을 것 같은데. 그럼요. 한동훈 그리고 후보 벌써 측에서 지금 깔린 7월 4일부터 김건희 문자 논란이 터져 나왔으니까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난 상황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? 그렇죠. 그것은 결국 여론조사 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게 어떻습니까? 과연 김건희 문자 이 파동이 뭔가 좀 약발이 먹혔습니까? 예, 지금 아니면 힘을 못 쓰는 건가요? 판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. 그렇습니다. 고착화되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기억하시겠지만, 그러니까 출마의 출사표를 던지기 이전부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꽤 많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출사표를 던진 다음에 판이 흔들릴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전에는 누구누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만 누구누구가 나왔다. 라고 딱 이 구도가 형성되면서부터 인물과 구도가 딱 형성이 되거든요. 그 다음부터 이제 본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예.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. 그런데 문제는, 그러니까 지금 총 한 5주라고 생각을 할 때, 이번에 좀 짧아요. 예. 이 전당대회 기간이. 그래서 5주라고 생각할 때, 첫 번째 주까지, 아까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까지는 움직임이 없었어요. 결정적으로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저것 때문이었거든. 최혜병 특검법. 최혜병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순간에 흔들림이 있느냐? 근데 흔들림이 없었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3주차가 되는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죠. 2, 3, 4위는. 왜? 그 다음부터는 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누구나 다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.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. 여기서 나온 게 문자예요. 그 이전에도 이제 전륜이라든가 물론, 예, 배신자 프레임 예, 이런 그게 것들 또 걸었는데 그것도 약발이 별로 안 먹겠어요. 안 그러니까 먹혔어요. 아주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온 거죠. 문자가 그러니까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그대로 무시함으로써 선거에 패배할 빌미를 줬다. 이거거든요. 논리는 선거 책임론과 싸가지 없음과 몇 가지를 함께 정치적 무감각, 정무적 감각, 부족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회심의 카드다라고 딱 시작을 했는데 웬걸요? 말씀하셨듯이 3주차에서 딱 지금 보니까 4개의 여론조사가 지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MBS가 좀 전에 나왔고 미디어 리서치 그다음에 조원 CNI, 뉴스토마토 이렇게 4개 나왔는데 4개 다 사실 구체적인 수치 말씀을 안 드려도 딱 이겁니다. 나머지 3사람을 합쳐도 한동훈에 못 미친다. 그렇죠. 이게 결론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공세를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네네네. 이후에도 똑같은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부 한동훈 지지율이. 엠브레인 같은 경우 60%가 넘었고요. 훨씬. 그렇죠. 네네. 63.4%가 나왔지 않습니까? 네네, 국민의힘 그렇죠. 지지층에서는. 네네. 그리고 뉴스토마토가 좀 재밌습니다. 뉴스토마토가 왜 재밌냐면 가상 대결을 해본 거예요. 결선 투표 시. 예. 가상 대결을 했더니 지지층 그러니까 당원이 80%니까 지지층으로만 봤을 때 너무 원사이드해요. 한동훈과 원희룡이 72.8 대 22.7이고 또 나경원하고 하면 71.5 대 23.0 윤상현과 하면 78.8 대 14.9 그 어느 후보도 한 2배 이상 2.5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디어 리서치라든가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MBS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70% 어떤데 어느 곳은 그렇게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고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과거 여론조사에 비해서 오히려 더 지금
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-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첫 번째는 2, 3위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러니까 2위라고 생각했던 원희룡 후보가 준비가 너무 없었고 그저 한동훈에 대한 네거티브밖에 없었던 게 좀 주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제는. 나경원 후보가 아니 왜 나왔느냐고 다그치잖아요. 그렇죠. 등 때밀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? 예, 예. 원래는 나오고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렇죠. 한 거 아닙니까? 그날 지금 TV 토론에서 그렇게 를 말씀하셨는데 TV 토론 보신 분들은 원희룡이 왜 저래? 이런 말들이 다 나왔어요. 그렇죠. 예. 네. 왜냐하면 정말 파이팅 넘치게 어떤 팩트에 좀 근거를 한 그런 의혹 제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전을 갖고 또 다른 어떤 아젠다를 갖고 파악하고 전쟁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뒤로 물러선 듯 하면서도 왜 지금 그렇게 물러섰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못하면서 그냥 자기 이야기가 없었어요. 자기 얘기를 못하면서 그냥 이 방어하기 위해만 급급하다. 아니 2위 후보가 방어를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요. 예. 1위 후보고 엇비슷 한 정도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뒤져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공세를 펴는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폈잖아요. 사과하세요. 네. 거짓말쟁이. 구태정치 막 이렇게 공격이 됐잖아요. 실제로 찾아낸 것도 한동훈 후보가 훨씬 많이 찾아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아니 3년만 거주하면 외국인이라도 투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만든 법안이다. 이게 다 중국인들이 전부 다 그럼 투표한다. 이 법안 만들지 않았느냐. 그리고 제주도에서 막 중국인들 투자 받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거 내가 만든 법안인가요? 우물쭈물하는 거예요. 국고법 문제도 마찬가지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그 영민하던 정말 천재이고 수재이고 또 쓴소리 마다 않던 원희룡 후보가 왜 저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. 대장동 일타 강사로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도 경선 때 나왔기 때문에 네. 이런 토론에는 아주 능수능란하신 분 아닙니까? 그런데 1차 토론에서는 로키로 갔어요. 예. 좀 저자세로. 네네. 선관위 핑계를 대면서. 그렇죠. 그랬는데 그게 패착이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로키로 가려면은 전혀 다른 그럼 판을 벌려야하는데 그걸 못 벌린 거예요. 판을 벌려야죠. 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.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어떤 전략이 이게 미스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. 계속 고해야 된다.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면 그게 가장 큰 충격이다라는 측과 아니다. 이게 잘못돼 있으면 언제든 노선을 변경하면서 다른 이슈를 빵 하고 터뜨려 갖고 지금까지의 어떤 이미지를 확 바꿔야 된다.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아니었어요. 11일 오후 5시에 다시 2차 TV 토론이 있죠. 예,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봐야겠네요. 오늘 오후가 되겠는데요. 네네.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갈등을 빚는 상황으로 다 알려져 있고, 윤심은 뭐 한동훈한테 있지 않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? 네. 원희룡 후보한테 있다는 거.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층, 이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가 66.5고 원희룡 후보가 21.2%예요.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지지를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엠브렘 퍼블릭 조사를 보면 7, 8일 날 있었던. 그렇죠. 그 얘기는 뭐냐면 배신자론이 안 먹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혀 안 먹힌다는.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한동훈도 내가 지지해. 이건 뭐냐면 그래 한동훈이가 그래도 앞으로 이 당을 수습하고 나머지 어떤 3년을 잘 버텨주려면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도 좀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을 잘 견인할 수 있는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. 이렇게 지금 등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. 그래서 원희룡 후보도 이제 몸이 좀 단 것 같아요. 1차 TV 토론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가 그 결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더 높아져갖고 60, 70%의 지지를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다시 독해졌어요. 지난번 1차 TV 토론에서는
앞으로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더니 오히려 포문을 다시 열고 나왔네요. 그래갖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예, 일단 사천 문제입니다. 사천 문제가 이미 TV 토론에서 한번 주춤했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희룡 후보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. 원래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공천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천과 관련된 상의를 친인척과 했다.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저 한동훈 후보가 누구냐? 근거 있느냐? 끈질기게 추궁하니까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완전히 당해버렸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딱 그 말을 못하죠. 왜냐하면 했다가는 어떻게 되죠? 법률가니까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예. 바로 들어가거든요. 이 정당법에 따르면 전당대회 내에서 허위 사실과 관련한 부분도 똑같이 정당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딱 그 문제에서는 딱 빠져나왔어요.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엔 친인척을 빼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측근과 상의를 했다. 그 누군지 우리 다 알잖아요. 네. 예, 상의는 하지 않았어요. 제가 알기에는. 근데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두 사람을 추천을 했죠.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앞순위로.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. 듣보잡이라고 그랬죠. 예. 그래서 결국 뺐지 않습니까?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후순위로 가고. 예. 예. 거기다가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. 법무장관 시절에.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. 만약 장관이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유혹. 이건 지금 거의 되치기의 어떤 공격인데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의 5개 문자, 예. 5개 문자 중에 한 문자에 좀 파괴력 있는 그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. 댓글을 내가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절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. 에서 나온 댓글팀이거든요. 그러자 바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여사의 댓글팀은 없다. 근데 한동훈 당신이 지금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하지 않았느냐.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공방이 여기 이 선거 전대로 다시 튄 거죠. 또 김경률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에 추천했다. 뭐 이런 얘기도 원희룡 후보 측에서 했어요. 이것도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.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. 자, 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때문에 우린 많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1월 15일자 문자부터 시작되잖아요. 1월 15일자에 두 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저 때문에 싸우셨는데 전화라도 한 통 하시지요. 이것 때문에 1월 15일 이전에 이미 굉장히 크게 부딪혔구나.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에 되자마자 거의 나가라. 거의 이 수준이 됐고 그런 상황들이 나중에 이제 김경률의 말이 앙떠네트로 번졌다 이건데 생각해 보세요.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 이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김건희 여사를 때문에 있었는데 김경률 씨는 나중에 지금 얘기된 사람이잖아요. 네. 비대위원으로도 계속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금감원장으로 누구한테 추천을 해요?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대통령이 되는 지금 소리입니다. 금감원장을 지금 임명해야 될 사람인데 싸우고 있는데 김경률을 싸우는 사람한테 우린 싸우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김경률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얘기한 이 김경률은 금감위원장이 추천합니다. 그럼 받아줍니까? 앞뒤가 안 맞잖아요. 예, 거기다가 친윤 측에서는 이미 판이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조기에 끌어내리겠다 이른바 3일 천하론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떠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사실은 지난 2년간에 국민이 뭐 당대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 왔다 갔다 한 거 보면은 뭐 몇 개월이나 했겠습니까? 그렇죠. 당대표라는 게. 아니, 지금 돌아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사표에 그 얘기를 썼어요. 출사표에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
9명인가요? 9명이나 지금 계속 바뀌었다. 그 과정을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. 이런 얘기로 출사표를 시작한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어쨌든 이 소리,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사실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.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이제는 더 그렇게 어떤 압력을 넣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예. 어쨌든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참 뭐 비전이라든가 이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서로 물고 물리는, 물어뜯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다 보니까 일종의 자해 전당대회가 됐어요. 그래가고 야당의 어떤 역공이랄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네네. 지금이라도 중반전에 들어갔으니까 네네. 아들 정신들 차리고 좀 제대로 된 경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네요. 그렇습니다. 문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. 문자 논쟁은. 그게 계속 될수록 민주당의 먹잇감만 지금 그러고 던져주는 있지 않습니까? 이야기죠. 예. 예.